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삼성 라이온즈 팬이거든요. 어제 아내와 야구를 보고 와서 피부가 많이 타고 목이 많이 쉬어서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윤철 부총리께서 환투기 세력을 발본색원에서 근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한국의 환율은 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환율이란 거는 그 나라의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시장 가서 뭐 빵을 산다고 칩시다. 빵집에 들어갔는데 빵은 10개인데 살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빵집 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라도 남은 빵 7개를 이렇게 팔려고 하겠죠.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민생지원금, 그리고 비탄감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그리고 추석 민생 안정 자금 등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해서 원화를 이렇게 시중에 61.5조 원이나 공급했어요. 국가재정 적자가 104조 원이나 이렇게 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동성까지 많이 공급했으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환율은요, 내부적으로는 그 유동성 조절이랑 금리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요, 한미 간의 통화 사업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환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환투기 세력 자체를 잡을 수가 없어요. 1992년 뭐 영국이 예를 들면요. 그 당시 영국은 그 GDP가 1조 1,800억 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그 경제 대국인 그 영국마저도 그 투기 세력의 어떤 당시 조지 소로스를 상대로 해서 환율 방문해서 이렇게 펀더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었는데 공매도 했는데 어,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백기투항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만 들어도 정부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실탄, 다시 말하면 외환보유고는 얼마냐? 제가 알기로는 약 4천억 정도, 4천억 달러 정도 규모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환투기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그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자산을 다 합치면 얼마냐? 5조 달러가 넘어요. 단순 계산만 해도 12배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한국의 GDP는 한국의 그 외환보량은 그 GDP 대비해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 않나요? 대만은 73%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기축통화국인 엔화를 보유한 일본마저도 30% 중반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20% 초반대라는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실제로 그러면 외환 그 방어에 쓸 수 있는 달러는 최대 500억에서 700억 달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체 외환 보유량의 한 15% 정도 규모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칩시다. 그 수많은 글로벌 헤지펀드들 많겠지만 그냥 다 빼고 그냥 유명한 헤지펀드를 50개만 그냥 추려도요.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무려 이렇게 1조 5,100억 달러예요. 하나로 하면 2,100조 원 되죠. 전쟁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유한맵에서 그 유닛을 힘들게 뽑아내고 있는데 저쪽은 그냥 무한맵에서 유닛을 무작정으로 그 무한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전체 5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연끌족은요, 그들의 운명은요, 지금도 아파트 대출 그 갚기가 빠듯한데, 이게 정부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그 복지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쉽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그 한미 스와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요.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대로 육박했는데 당시 이제 정부가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이렇게 체결해서 하루 만에 1,077원이나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예가 있어요. 환율 방어에 되게 크게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외교 관계의 그 경색 때문에 미국에서 그 통화 사업을 지금 안 맺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제는 뭐 환율이 1,700원도 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이런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될까요? 잡는 순간 망하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그냥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이 나나요? 아니죠. 미국처럼 내수시장이 큽니까? 미국은커녕 일본 내수시장의 절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고 다시 그걸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면 되겠네. 네, 과거에는 한국이 이게 중간재, 다시 말해 부품을 중국에 팔면 중국이 이를 조립해서 전 세계 파는 상생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서 한국의 주력 산업과 중국의 주력 산업이 100% 겹치는 흔히 전문용어로 산업 경합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범용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그간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그 간판 산업 전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턱밑까지 쫓아왔거나 아니면 지금 일부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를 초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요즘은 부품과 장비까지도 국산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마저도 점점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와 밥그릇을 이렇게 서로 빼앗는 그 경쟁을 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물건을 진짜로 사주는 지갑은 어딜까요? 싫든 좋든지 간에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제조업이 많이 약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율이 70%에 육박해요. 한국은 46%고요. 유로존은 50%인 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은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 내수 국가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제품을 사줄 진짜 지갑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소비 시장은요, 전 세계 소비 시장의 그 비중을 볼 때 30%로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해서는 그 압도적으로 큰 시장 규모라는 거예요. 여기를 버리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어요. 한국이 우리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 손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 앞으로의 한국 그 외교의 방향이 한국이 망하는 길로 갈지 아니면 이 경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고 다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갈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환율이 1,5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뭐 환율이 1,500원이 뉴노말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가 하면요. 정부의 압력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달러를 안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종 신문 기사에 속지 마세요. 기업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게 팩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가 다시 미국과의 외교를 좀 더 신경 써서 한국 경제가 다시 번창하는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결론 이거요. 미국의 초우량 기업이라는 안전 자산을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 및 월가의 거물 투자자들 그 2026년 1분기 최신 13F 보고서를 보면요. 그분들도 대부분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요즘 추세를 보면 어, 펀드 자산의 비중을 좀 이렇게 계속 줄이고 그 현금화를 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동성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일하게 모으고 있는 주식은 미국의 블루칩 기업이란 겁니다. 빌 에크먼도요. 요즘 그 비유랑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고 업계의 압도적인 경제적 해자를 가진 1등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자산이 미국의 블루칩 기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경제 위기가 오면 T빌과 미국 우량 주식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도요. T빌로서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다가올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미국의 초우량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요, 향후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 자산을 지키고 더욱더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